FA컵 3라운드 64강에 불과했지만 리버풀 경기는 볼거리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4대0 대승을 거두며 안 좋은 흐름을 끄는 동시에 키에사의 리버풀 데뷔골까지 얘기할 부분들이 워낙 많아서 오늘은 바로 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식 끝 FA컵 64강에서 승리를 거두며 리버풀은 4개 대회 모두 생존, 본격적으로 정말 빡센 일정에 돌입하게 됩니다. 일정을 통해 가볍게 보시죠. FA컵 32강 일정은 현지 시간으로 2월 8일로 잡혀 있으며 이는 2월 6일 저녁 토트넘과의 리그컵 4강 2차전 종료 후에 이틀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마 한국 시간으로는 2월 7일 새벽 토트넘, 2월 9일 새벽 FA컵 32강 이런 식으로 경기 일정이 잡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지난번 태풍으로 인해 미뤄졌던 에버튼 일정이 공식적으로 발표만 되지 않았을 뿐 2월 11일에 진행될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현재 리그컵 4강 2차전, FA컵 32강 일정이 변동될 여지는 없어서 만약 그대로 진행된다면 현지 날짜로 2월 6일 리그컵 4강 2차전, 2월 8일 FA컵 32강, 2월 11일 혹은 12일 에버튼 원정, 16일 안필드에서 울브스를 만나는 날까지 포함한다면 1월 15일 노팅엄 원정에서부터 2월 16일 울브스전까지 한 달 동안 10경기를 치러야 하는 지옥의 일정을 소화해야 합니다. 대충 간격만 보더라도 3일당 한 경기를 치룬다는 얘기죠.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챔피언스리그 2경기 모두 너무 힘주면서 라인업을 구성할 필요가 없다는 점, 아르네 슬롯의 성격상 경기를 버린다는 개념은 없을 거라서 챔피언스리그 2경기마저 일정 수준의 로테이션이 돌아가긴 할 겁니다. 그렇지만 선수들의 체력을 갉아먹는 고템포 축구를 하진 않겠죠. 아무튼 이번 FA컵 64강을 마지막으로 쉬운 일정 하나 없으니 3, 4일 간격의 지옥 일정을 잘 버텨내며 리그컵 결승 진출, FA컵 16강 진출, 리그 1위, 챔스 1위 유지 4마리 토끼 모두 가져갈 수 있을지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경기 내용으로 넘어가보죠. 에크링턴과의 경기 첫 번째 포인트, 아놀드 주장 완장. 사실 이번이 아놀드의 첫 주장 완장은 아닙니다. 2021 시즌 챔피언스리그 미트윌란 원정에서 아놀드는 영광스러운 주장 완장을 두른 채 선발로 출전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주장단 4명, 핸더슨, 밀너, 반다이크, 바이널둠 모두 휴식을 취한 터라 클롭은 이례적으로 아놀드에게 주장 완장을 부여했었죠. 로컬보이가 주장 완장을 차는 영광스러운 날이긴 했으나 당시 살라가 선발로 출전했음에도 자신에게 주장 완장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가졌다는 해프닝도 있긴 했습니다. 클롭이 직접 인터뷰를 통해 아놀드에게 주장 완장을 준 것은 실수이지만 원칙적으로는 오리기가 주장이 되었어야 했다라며 살라가 서운할 수 있지만 조금은 이해해달라는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그때의 해프닝과 현재 부주장으로 임명된 아놀드가 주장 완장을 차고 선발로 나서는 것은 무게감 자체가 다르죠. 그 책임감을 가진 아놀드는 화려한 중거리 득점으로 스스로 축포를 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재미있는 부분은 이 세러머니였는데요. 워낙 레알 마드리드 관련된 모든 것에 민감한 상황이라서 지금의 세러머니가 벨링엄의 동작과 흡사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지난 웨스트햄전 득점을 하고 난 뒤 귀에 손을 가져가며 취했던 세러머니조차도 벨링엄과 연관지었을 만큼 조마조마한 리버풀 팬들은 이번 세러머니에서도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죠. 그렇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벨링엄의 팔각도를 대충 각도기로 대보면은 약 125도, 아놀드의 팔각도는 그냥 180도에 가깝죠. 오히려 아놀드의 팔각도는 17-18 시즌 에티하드 원정에서 보여준 살라의 팔각도와 흡사하다 보시면 됩니다. 즉 이 세러머니로 벨링엄과 묶는다, 각도상으로 모하메드 살라와 묶는 편이 낫다. 그러니까 리버풀 종신하겠다는 의미에 한 발 더 가까워졌다고 억측을 하는 편이 더 좋겠습니다. 그렇게 믿읍시다 그냥. 이렇게 아놀드 관련해서 가볍게 넘어가려 했는데 경기 종료 후 안필드 섹터에서 아놀드가 MOM으로 선정되어 인터뷰를 하길 바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되려 아놀드가 인터뷰 패싱했다는 이상한 얘기가 국내 커뮤니티에서 돌았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아놀드가 MOM으로 선정된 것도 없고 FA컵은 공식 MOM을 선정하지도 않습니다. FA컵 중개사 측에서도 아르네 슬롯, 제이든 단스와 인터뷰를 했을 뿐 아놀드가 인터뷰 패싱을 했다는 근거와 내용은 어느 곳에서도 없죠. 그래서 괜히 이상한 곳 가서 아놀드가 인터뷰를 패싱했다는 헛소문을 퍼뜨리지 않길 바랍니다. 혹시 리버풀 팬인데 페네이 스포츠 그룹을 비난하고 싶어서 아놀드가 떠나길 바라는 사람은 없겠죠. 다음은 응구모아 데뷔전, 리오 응구모아 08년생 윙포워드로 지난해 여름 첼시에서 리버풀로 이적한 잉글랜드 유망주입니다. 그동안 언제 데뷔할 것인지 관심을 크게 받고 있었는데 딱 이번 FA컵 64강에서 공식 데뷔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6년 135일 고작 16살의 선수가 FA컵에서 데뷔전을 가지며 리버풀 역대 FA컵 최연소 기록 갱신, 리오 응구모아가 1위가 됐고 2위는 트레이 뉴니, 3위는 하비 엘리엇. 하비 엘리엇의 1개월을 30일 단위로 체크한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온갖 최연소 기록
기록은 다 가지고 있었던 하비 엘리엇의 기록을 뇨니가 갱신했고, 뇨니의 기록도 놀라운데 이 기록을 다시 응구모아가 갱신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잔여 시즌 동안 응구모아가 선발 출전할 기회는 따로 없겠지만 뇨니의 기록을 깰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준 건 여러모로 큰 의미가 있겠죠. 응구모아가 리버풀에 입단하기 전 어느 정도의 재능으로 평가받았었는지 간단 요약해드리자면, 첼시 내부적으로는 무시할라 올리세급으로 성장할 재능으로 분류했으며, 존 테리는 응구모아를 향해 탑급 선수로 발돋움할 것이다 라는 칭찬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당찬 야망을 보이며 자신이 미래의 발롱도르 수상자가 될 것이라는 인터뷰까지 했던 리오 응구모아,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포인트는 키에사 데뷔골. 4대0으로 만드는 마지막 득점을 기록한 페데리코 키에사. 아르네 슬롯은 리버풀 데뷔골을 기록한 키에사를 두고 어떤 말을 했을까요? 데뷔전을 치르고 클럽에서 출전하며 첫 골을 넣고 싶어하는 마음은 당연합니다. 특히 홈팬들 앞에서 말이죠. 그는 그것을 해냈고 다음 단계로서 좋은 진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과도한 기대는 금물입니다. 에그링턴의 경기 스타일은 좋아하지만 결국 그들은 리그2 소속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후 득점을 통해 키에사가 자신감을 얻는 것도 중요하다는 코멘트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키에사는 리버풀 데뷔골을 기록하며 팬들의 불안감을 조금은 덜어내 주었지만 아직 갈 길이 조금 멀긴 합니다. 최근 키에사 관련된 소식들을 쭉 정리해보죠. 키에사 임대설. 나폴리 흡이차가 이적 시장에 나오게 되면서 그의 대체자로 키에사를 원한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키에사는 질병과 리그 적응을 이유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었다 보니 약 4개월 만에 이탈리아로 복귀할 수 있다는 루머가 돌기 시작했죠. 하지만 세리의 공신력 탑티어 디마르치오로부터 키에사가 나폴리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리버풀에 잔류하길 원한다는 얘기가 전해지며, 애초에 루머로 넘기려 했던 내용이지만 더욱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잔여 시즌 슬롯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97년생의 키에사를 당장 여름에 판매한다 해도 이상한 그림은 아닙니다. 최전성기에 진입한 선수를 스쿼드에서 활용할 생각이 없다면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았지만 얼른 판매 처분을 하는 편이 좋겠죠. 현재로서는 키에사가 이번 시즌 팀을 이탈할 가능성은 없다. 그럼 대체 왜 키에사는 출전 기회를 잡지 못했던 것일까요? 슬롯은 인터뷰에서 반복적으로 피트니스 레벨에 대해 언급을 했습니다. 이는 간단히 몸 상태에 대한 얘기에서부터 프리미어리그에서 안정적인 출전을 할 만한 신체 능력에 대한 얘기로도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여름 이적 시장 막바지에 리버풀에 합류하다 보니 체력 훈련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한 것도 있지만 교체를 통해 10분, 15분조차도 제대로 출전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경기 체력과 관련된 것보다도 경기 감각, 리그 적응과 연관되어 있을 확률이 높았죠. 지난 리그컵 8강 사우스햄튼 경기를 통해 봅시다. 키에사가 전방에서 압박을 하는 과정에서의 상황입니다. 상대가 등을 지며 볼을 지켜내고 있죠. 본래 마크맨인 풀백이 바깥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큰 문제는 아닙니다. 풀백이 이미 측면에 자리 잡았고 키에사와 엘리엇이 같이 압박을 합니다. 하지만 키에사가 넘맥을 당하며 볼이 측면으로 연결되고 있죠. 문제는 여기입니다. 풀백에게 볼이 전달되는 상황에서 키에사가 손을 들며 자신의 아쉬움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전형적으로 그라벤베르가 지난 시즌 동안 자신의 수비가 벗겨지고 아쉬움을 표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넘맥을 당했으면 오히려 빨리 따라가야 하는데 저 모션을 취하는 사이 볼은 전진되고 있죠. 이후 상대 풀백이 전진하는 상황에서 엘리엇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측면 방어를 위해 뛰어나갑니다. 원래 풀백을 마킹하는 것은 윙어 키에사의 역할인데 말이죠. 이러한 점들이 감독 코치에게는 큰 마이너스 요소 중 하나였을 겁니다. 슬롯이 온 이후로 윙어들의 수비 적극성은 더욱 도드라지고 있기 때문이죠. 다른 장면도 보시죠. 모튼이 측면에서 볼을 받고 앞에 있는 키에사를 향해 패스를 주는 상황입니다. 뒤에서 오는 수비 인지를 제대로 못한 것인지 아니면 경합 강도에 대한 판단을 잘못한 것인지 이 지점에서 볼을 빼앗기며 위험을 초래합니다. 슬롯이 살라 엘리엇이 오른쪽 윙포워드로 나서게 되었을 때 요구하는 스타일에 부합하지 않는 모습이죠. 이후 모튼도 측면에서 볼을 빼앗지 못하며 측면이 완전히 오픈되는 상황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보다 높은 레벨의 팀이었다면 더 큰 위험으로 빠질 수 있었죠. 그리고 이 장면 개인적으로 가장 큰 개선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박스 안으로 크로스가 올라온 이후 걷어낸 볼이 엘리엇과 키에사 사이로 옵니다. 볼이 그 사이에 떨어지면서 서로 호흡이 맞지 않자 상대방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여기까지도 그럴 수 있습니다. 빼앗기는 과정에서 파울을 당했든 뭐든 간에 적어도 가장 위험한 공간에서 볼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손들며 심판을 찾기보다는 바로 일어나서 수비를 했어야 했죠. 하지만 키에사는 지금처럼 심판 반응을 먼저 살펴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 잉글랜드 심판 성향, 선수 스타일에 대한 적응이 완전치 않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것이나 다름없었죠. 그래서 볼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의 퀄리티보다도 지금 세 장면에서의 영향이 슬롯과 코치들에게 상당히 컸을 겁니다. 이 장면들을 기억한 채 이번 FA컵에서 개선된 부분을 봅시다. 상대의 압박을 롱킥으로 풀어내려는 켈러입니다. 이 볼은 그대로 우측 키에사를 향하죠. 야무지게 등을 지며 볼이 오기 전부터 경합을 잘하고 있죠. 안정적으로 몸을 돌려 넣으며 풀백을 등진 채 볼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슬롯이 살라, 엘리엇에게 요구하는 동작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 도움 수비가 오기 전까지 안정적으로 경합에서 승리하며 볼을 지켜내고 파울까지 이끌어냅니다. 이날 여러 슈팅 장면들보다도 이렇게 잉글랜드 무대에서 등지고 경합으로 버티는 모습이 가장 좋았습니다. 리그2 선수이기는 하나 피지컬적으로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죠. 다음 장면까지 봅시다. 6번 맥코넬이 중앙에서 키에사를 향해 롱킥을 뿌리는 순간입니다. 이어서 보시죠. 롱볼이 사이로 떨어져
떨어지고 풀백과 어깨 싸움을 하며 볼 소유권을 가져오고 있죠. 이 부분도 너무 좋았습니다. 계속 풀백에게 어깨를 잡히는 상황에서도 밀고 들어가며 슈팅, 크로스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정말 치열하죠. 마지막으로 풀백을 왼쪽으로 밀어넣고 자신은 오른발로 키퍼 다리 사이 넌맥 슈팅 시도. 비록 선방으로 인해 득점으로 이어지진 않았으나 침투 움직임, 경합 승리, 슈팅, 키에사가 잉글랜드 몸싸움에 점차 적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외에도 심판의 파울콜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며 후반전 내내 좋은 수비 가담, 경합을 보여주었습니다. 득점이 가장 팬들에게 기쁜 요소이기는 하나 서서히 경합, 심판콜에 적응하는 모습으로 하여금 점차 교체, 선발을 오가며 출전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사부리그 수준의 팀이라고 해도 분명 긍정적인 요소라 말할 수 있겠죠. 정리, 리버풀은 앞으로의 일정이 정말 많이 빠듯해집니다. 이날 경기에서 보여준 후보 선수들의 활약은 향후 로테이션을 돌리는 과정에서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른 키에사가 리그, 챔스에서도 자주 얼굴을 보였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